정오 종합뉴스. (11월 1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노골적인 낙선운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내일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오늘 전국 1212개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역 상호금융권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박현정 전 서울시장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해온 경찰이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노골적인 당선운동과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에 대한 노골적 낙선운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문 대표는 이번 역사교과서 정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오늘 전국 1212개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수능시험 원서 접수가 이뤄진 각 학교나 교육청별 수험표를 받아 선택 과목 등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수험표에 지정된 시험장을 방문해 자신이 시험을 치를 시험실 등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수험생은 운동장에 설치된 도면으로 자신이 시험을 치를 교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에는 지난해보다 10,000명 가까이 줄어든 63만 1,0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서 처음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장모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아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오늘 오전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10살 초등학생 아들을 청구인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해야 할 국정교과서 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 소집 시기와 처리 법안에 대해 협의하는 원내 지도부 3+3 회동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무쟁점 법안과 국토부 강호인, 해수부 김영석 오는 15일 마감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날짜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전월세난 해소 대책 등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과 무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이 맞서고 있어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황진아 사무총장은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 앞으로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진아 사무총장은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면서 징계를 받고서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만복 전 원장이 조만간 자진 탈당할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제명 처분을 받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관련 내용이 일본 언론에 잇따라 나온 것에 대해 왜곡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외교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8년 전 검찰은 조 씨에게서 반항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범인은 조 씨를 제압할 정도로 덩치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에 따라 패터슨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를 살인 피의자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부검 결과와 혈흔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패터슨과 리의 신빙성을 따져볼 전망입니다. 지난 첫 공판에서는 18년 전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리가 증인으로 나왔고 패터슨과 리는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연비 조작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국내 고객이 1,500명을 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르는 지난 6일까지 폭스바겐과 아우디 구매자 1,500여 명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도 6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혀 소송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폭스바겐은 북미 고객에게만 상품권과 바우처 $1,000어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한다고 발표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피해를 접수한 결과 현재 111명이 추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말 모든 피해 접수를 마감하고 구체적인 조사와 판정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 2차 조사에서는 530명이 가습기 살균 피해자로 신청했고 정부의 피해질환과 인과관계 조사 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해온 경찰이 피해를 주장해온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는 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온 서울시향 직원 광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 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서를 작성하고 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직원들의 호소문 등이 논란이 돼 지난해 12월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병무청은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징병 대상자와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의사를 병역 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4살 A모 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한 뒤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모 씨로부터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5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병무청 조사 결과 수술받기 전 찍은 MRI 사진에서는 무릎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의사 B씨도 이를 알면서도 허위 수술 소견서까지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기 도입과 납품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어제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무기중개업체와 방산부품 납품업체 대표 한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해상작전 헬기 중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수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전차용 조준경 핵심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우리나라와 혈연 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령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반 귀화 허가 신청자는 지금까지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3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자산 6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이상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신화를 이끌었던 이서구 전 대표가 카카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 전 대표가 사의를 전달했고 어제 경기도 판교에 있는 통합사무실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미성년자들이 모인 SNS 카카오 그룹에서의 음란물 공유를 막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에는 카카오톡 검열 사건으로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세훈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함께 다음 카카오의 공동대표를 지내다가 지난 9월 임지훈 신임 대표 취임 후 카카오의 경영자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8개월간 이어진 포스코 비리 의혹이 수사를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 배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정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 배 전 회장은 물론 포스코와 유착관계를 맺었던 이상득 전 의원 역시 불구속 기소해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택시회사 대표로부터 노조활동 자제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부산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배임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D택시 노조위원장 A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쯤 택시회사 대표 C씨로부터 노조의 투쟁을 그만해 회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전국택시 산업노조 부산본부 간부들이 교통문화회관 증여와 관련한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예비비 423억 원과 2016년 가뭄대책 연계사업비 1,027억 원을 합한 1,4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3.2도, 습도는 60%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